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 TV의 정재근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의 정책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책연구기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은 크게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있고요. 또 시도, 또 100만 이상 시 등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다 그 국가의 싱크탱크로 또 시도 또 큰 시의 싱크탱크로 정책을 연구를 하죠.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시기에 어떠한 연구를 하느냐를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하는 그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담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적 담론, 사회적 담론은 특정 시기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늘 얘기하고 또 염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담론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회 구성원들이 무엇을 늘 얘기하는가는 결국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지금 현재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그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담론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회가 향후 5년, 10년 뒤에 어떤 식으로 변모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늘 커피를 마시면서도 또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좀 째찌한 것을 얘기하고 또 이런 그 개인의 그 사소한 이익이나 이런 것에만 그 관심을 갖고 공동체적인 어떤 그 목적이나 또 큰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을 얘기를 하지 않고 늘 짜증나 짜증나 나는 우리는 안 돼, 뭐 해도 안 돼, 이런 식의 그 어떤 그 좌절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그 조직의 미래는 그렇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그 전 세계가 고통받는 와중에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로 발돋움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동안 우리 경제 규모가 11위, 12위, 13위 이렇게는 쭉 했었지만은 10위권에 들어간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민 소득도 이제 3만 불에 이제 안착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5천 년 동안 참 가난하게 살던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한 세대 50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그 세계 200 몇십 개 국가 중에서 10위의 그런 그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그 통합이나 뭐 형평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해결해야 될 그 과제는 많지만 어쨌든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 도약을 이루고 또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그런 이 인류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만든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60년대, 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어떤 그 담론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눈만 뜨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오죽하면 노래로도 만들어서 불렀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모든 사회의 구성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염원을 가지고 늘 얘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것을 염원하고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가는 결국은 20년, 30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담론이 중요하다. 근데 이 사회적 담론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늘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회적 담론이라고 하지만은 그 담론을 또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성도 있습니다. 즉, 대중의 그 지성으로 저절로 이런 담론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지식인이나 이런 그 미래를 조금 더 미래의 예측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문제의식을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집단들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거기에 일반 대중들이 호응하고 동의하면서 하나의 담론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식계층 또 이렇게 그 문제를 인지하는 이런 그 지식인들이 어떠한 논의를 하고 어떠한 연구를 하고 어떠한 공부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 시도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어떠한 연구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지난해 이 우리 사회의 띵크탱크라고 하는 지식그룹이 우리 사회에 만들어야 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담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이런 그 국책연구기관이 연구한 것들을 한번 보고 현재 우리 사회의 관심사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전국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더니 일정한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볼 만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그 연구 동향 조사 결과 코로나19, 또 4차 산업혁명, 그린 뉴딜, 또 광역 상생, 인구정책, 일자리 정책, 또 각 시도별로는 뭐 지역 현안 이런 그 7개 분야에서 연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이 분석 자료는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의 최동식 전문연구원과 이조은 전문연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서비스, 경제 위기, 재난지원금, 고용 충격, 포스트 코로나 등 경제적 대응 변수, 경제적 대응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했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데이터댐,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산업 등 새로운 다양한 영역의 연구가 집중이 됐다. 또 활발히 진행이 됐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뭐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그린 리모델링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외에도 광역 예를 들어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과 같은 몇백만의 이런 그 대도시권들이 어떻게 서로 기능별로 분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광역 상생의 문제, 또 인구 감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일자리, 소득, 주거, 청년 정책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됐었다. 그래서 광역 상생과 관련돼서는 메가시티라든지 광역 교통 문제,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구 절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을 좀 많이 했고요.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역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넘어서 포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 일자리 창출, 또 인재 양성 이런 것, 또 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청년 주거 안정, 가치 분권의 문제, 청년 정책, 복지 정책, 문화 관광 이런 것이 이렇게 쭉 지난해 많이 연구가 된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시도연구원이죠. 시도연구원은 13개입니다. 물론 뭐 수원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인구 100만의 시에 또 연구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은 일단 시도연구원을 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많습니다만은 분야별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국토계획 분야는 국토연구원, 경제 쪽은 뭐 KDI 등등 이렇게 분야별로 대표적인 연구기관 12개를 좀 조사를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좀 볼까요? 뭐 주요 연구 분야는 이렇게 7개 분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지난해 연구 중에서 코로나19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경제위기, 재난지원금, 고용충격, 포스트 코로나 등의 주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대부분의 시도연구원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요. 이 중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지 경기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에서 여러 개의 연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관련 학회에서도 관련 논문이 많이 게재가 됐고요.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언택트 소비하고 골목 상권. 그러니까 이제 언택트 소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이웃들이 찾아가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 골목 상권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골목 그 상권에다가 이제 봉사를 하기 위한 도시락을 주문 제작해서 도시락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골목 상권 문제를 다소라도 해결하려는 그런 그 노력이 있었다는 그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은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비대면 중심의 소비 변화,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설계하고 디자인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고민,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이런 그 경제 위기가 과거에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 다소 그 이론의 그 틀 속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분석 가능한 그런 그 위기의 양태였다면 이번 그 위기는 그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그 특이성의 그 범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정 국장님, 네, 조금 이따 전화해 드릴게요. 네. 아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난 기본소득,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고용 충격 양상이나 대응, 또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보건복지라든지 소상공인, 녹색 전환, 이 환경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환경을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코로나19와 같은 그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그러는 그런 그 논의에서 이런 그 녹색 전환이라는 그 주제는 그린 뉴딜과 같은 그런 국가의 정책으로 시연된 것처럼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건데 예를 든다면 하나씩만 제가 보면 비대면 서비스 관련해서는 경기연구원에서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소비와 골목 상권의 생존 전략 이런 걸 연구를 했고 충북연구원에서는 코비드-19 팬데믹에 따른 충북 경제 손실 효과를 분석을 했고 경기연구원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를 했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라서 위기 대응과 뉴노멀의 모색 K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이건 굉장히 그 매크로한 측면에서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등등 이런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한 뭐 광주 전남의 녹색 전환 전략 이런 것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점점 더 많이 논의가 되고 그렇죠? 다음에는 이게 지금 폰트가 제대로 맞지가 않아서 그런지 좀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좀 낮아서 그런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전환,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인공지능, 뭐 ICT 이런 그 디지털로 사회가 이제 그 가동이 되는 그런 사회로 온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은 아주 큰 흐름입니다. 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자동차 그 미래형 모빌리티도 결국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그 인공지능과 그 정보통신이 결합된 그런 그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사회의 흐름 하에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데이터댐,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산업 등을 중재로 4차 산업 전 영역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는 국토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을 했고 또 시도연구원, 다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모든 연구기관에서 지금 고르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가장 그 중요한 그 발전을 향한 주제고 담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 시티 비전, 또 지속 가능성, 혁신 생태계,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데이터댐, 자율주행 첨단 교통수단, 이 미래 모빌리티죠. 스마트 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전망과 재현 이런 연구를 했고 드론도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인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의 드론 산업정책의 제도와 대안 전략 또 충북 같은 경우에 음성 융복합 바이오 스마트 농업단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좀 등등 이런 연구가 좀 있고요. 네, 이제 그린 뉴딜 한번 좀 볼까요? 그린 뉴딜은 뭐 그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고 그러는 것은 탄소를 더 이상 이렇게 좀 탄소 배출이 지구 총량적인 관점에서 늘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를
어떤 분야를 위해 가지고서 CO2를 그 배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다른 분야나 다른 기술을 해 가지고서 CO2의 그 발생량을 적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사회 전체의 그 탄소 배출 총량은 늘지 않는 방향으로 중립적인 방향으로 하자.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결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다. 또 에너지 전환, 요새 이제 수소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풍력 뭐 이런 것 지금 연구 많이 하고 있죠. 그린 리모델링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주제가 되고요. 뭐 여러 연구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변환을 위한 그린 뉴딜 연구를 했고요. 뭐 여러 연구원에 이제 그걸 이렇게 좀 보면 이건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구체적인 그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이런 것을 연구한 것도 있지만은 2050년 탄소 배출 중립을 위한 정책 과제가 뭐냐 이런 연구들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바라본 것도 있고요. 역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과 관련된 연구는 결국은 새로운 하나의 산업 영역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지구를 구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그 머니 메이킹, 돈을 버는 그런 산업 영역이다. 새로운 성장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여기에 많은 중점을 두고 연구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광역상생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책연구기관은 이제 주로 국토연구원 또 우리 시도연구원은 광역상생과 관련해 가지고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죠. 전부터. 사실은 시도연구원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죠. 어떻게 메가시티 전략을 세우고 광역교통 문제를 이제 해결할 것인가. 충북연구원, 경남연구원, 서울연구원에서 광역권 관련 연구를 수행했고 국토연구원에서 다수의 연구 과제를 발간하고 행사도 개최했다. 이런 걸 파악을 했습니다. 또 주제별로 이제 보면은 지역 간 상생 협력, 또 광역권 설정, 광역권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 광역권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정책 방향이나 그 예산 투입의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연구기관에서 많이 다뤘던 것이다. 그래서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렇게 4개 시도가 각각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긴밀히 연계를 이어서 합리적으로 균형 발전과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지금 현재 대전 세종연구원 제가 맡고 있는 대전 세종연구원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서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과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망 역시 중요한 주제고요. 역시 이제 메가시티와 광역교통, 인구 절벽과 인구 구조 변화를 주로 연구를 해요. 뭐 어느 연구원이나 참 일 많이 하고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또 한 번 이제 들여다봤는데 이제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 방향이라는 그 KDI 연구가 있는데 저는 이것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고민인데 과연 우리나라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이게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그 1등 가는 연구기관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평가에서 상위 뭐 3위 안에 거의 들다시피 하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결국은 우리 여러분 아다시피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그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만들고 이들의 그 예측 능력이라든가 이들의 어떤 그 분석 능력은 사실은 우리 한국 발전에 를 직접 견인할 정도의 그 훌륭한 띵크탱크 역할을 해왔고 해오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저는 이거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그런 어떤 고민을 내놨는지. 그 연구원은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면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갈등에서 포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도래해서 기계나 컴퓨터,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는 뭐 그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또 새로운 그 이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또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개발을 하느냐의 그런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기계나 컴퓨터가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시간 일하던 그 이 생산량을 4시간이면 그만큼의 양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은 한 사람이 8시간 일하면은 결국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의 문제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기본 소비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소득 배분 구조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인데 이런 것에 이제 고민을 가지고서 지금 각 연구기관이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다 이런 걸 아시면 좀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뭐 지역 현안은 뭐 기본소득의 문제, 주거안정, 자치분권의 문제. 자치분권의 문제는 지금 뭐 사실은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죠. 지방정부가 실제로 문제 해결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방정부가 없으면 이걸 대처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 중요성이 인지가 되고 또 향후 계속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 대두가 되기 때문에 자치분권 또 시민의 어떤 그 참여에 의해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 이건 그 태도와 행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다 해서 이건 자치분권이 우리 사회의 그 미래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냐. 즉 이 인라이트먼트에 의해서 시민의식에 의해서 시민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 지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민의 행동, 개개인의 행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태도를 바꾸는 건데
태도를 바꾸는 그 원동력은 결국은 이 참여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스스로 동참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자치분권의 시스템을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자치분권이 결국은 인류의 미래를 해결하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한 그 시스템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자치분권을 공부하고 그 분야에서 일을 했던 그런 뭐 애정을 가진 전문가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논리를 더 보강해서 한번 좀 발표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책, 복지 정책, 문화 관광. 다음에 그러면 제가 있는 대전 세종연구원은 그러면 무엇을 연구를 했느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2018년, 2019년에 수행을 했는데, 아까 제가 KDI 보고서를 보고 싶다고 한 것이 결국은 연구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정책 대안으로서는 참 그 마땅한 정책 대안이 없어서, KDI에서는 과연 어떠한 정책 대안을 내놓았는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작년에는 인구 정책을 제외한 그 6개 분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의 변화와 대전 사회의 과제, 다음에 코로나19에 대응한 대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방안, 또 대전시 교통부문 영향과 정책 방향,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연구를 했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대전시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혁신 플랫폼 기반의 과학도시 대전 제도약 방향과 데이터 기반 지능화 도시 대전 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 세종시 드론 산업, 아까 인천시 드론 산업 연구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세종시도 드론 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 이건 대전 세종 저희들이 다 연구를 했고, 또 세종시의 ICT 소프트웨어 융합 콘텐츠 산업 육성 방안, 이런 연구 저희들이 작년 했고요.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 파트의 연구진들이 꽤 있거든요. 5분 정도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대전 세종 미세먼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역 상생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도시 공간 구조를 다루고 있는 여러 연구위원들이 대전시가 중부권 허브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전 세종 대전 간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인가요? 했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세종시가 출범했는데 과연 그 고용 효과는 어떠냐, 뭐 이런 연구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세종시 전략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현안과 관련해서는 뭐 지방 분권화에 따른 자치 역량 강화 방안이, 성평등 의식과 성인 정책이요. 문화 쪽에서도 저희들이 있죠. 마을 미디어 역할. 이제 재밌는 연구에 대전 세종 걷기 여행길 창출 브랜딩 강화 방안, 뭐 이런. 이상 이제 저희 작년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시도 연구기관이 어떠한 연구를 했는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연구기관은 여러 가지 뭐 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저는 역시 우리 사회의 그 미래를 위해서 건전한 이 사회 담론을 형성하는 담론 리더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정말 꼭 필요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사회에 나가야 될 그 방향 제시하는 것이 연구기관 아니냐 이런. 저희 대전 세종연구원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좀 더욱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 속의 정책, 오늘은 국책연구기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작년에 연구한 7가지 그 분야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